매매가 회복은 전 고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과연 이 회복이 하반기에 올라와서 이게 전 고점을 뚫어서 요런 상승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똑같이 물량이에요. 물량수. 자, 이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네이버 때문에 물량이 허위 매물 단속하느라고 쭉 줄었다가 이때 전세가가 급등했던 시기인데 이 매매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이때 가격이 가장 좋을 때 매매가가 피크로 오를 때 이제 매도하려는 물량들이 증가했어요. 이때 매도하려는 물량이 증가한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더 좋은 놈으로 갈아타려고 던지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하락이 올까봐 아니면 수익 실현하려고 파는 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매물이 줄어들어요. 매물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었을까요? 하락하니까. 자, 누구도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주식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승 나올 때 오히려 더 잘 팔아요. 동감하시죠? 상승이 1%, 2%, 3%, 5% 가면은 매도가 마렵다고, 팔고 싶다고요. 팔고 딴 거 사고 싶어. 동의하시나요? 그렇잖아요. 팔고 싶어요. 근데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주식도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진 않습니다. 왜? 내가 파는 순간 확정 손해입니다. 확정 손해고 여러분들의 드림,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는 꿈에 뒷바꾸를 해요. 한 발짝 뒤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 그러다 보니까 얼어붙어요. 매도하는 물량은 줄어들고 이 물량들이 어디 갔냐? 전월세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 급락을 더 끌어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다시 거래가 1000건, 2000건, 3000건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때요? 다시 팔고 싶은 매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팔고 싶은 매물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물량이 어떻게 돼? 물량이 어떻게 돼요? 지금 22년 하락 직전까지 올랐어요, 물량이. 하락 직전까지 왔습니다. 22년 하락 직전 물량으로 증가. 이거는 팔고 싶어 하는 물량이 다시 또 회복되고 파는 사람이니까 매도하고 싶은 물량이 늘어났다고요. 이 매도의 목적은 뭘까요? 기사에는 역전세 뭐 얘기를 하는데 역전세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역전세 대응하려고 지금 물건 내놨습니까? 역전세 대응하시려고 물건을 지금 파세요? 아니에요. 이거 상당수는 이 물건 못난이 처분해가지고 못난이 이 기회에 지금 이제 회복 나오니까 처분해서 자산 재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산 재배치. 안 가는 놈들 올라왔을 때 원가 아니면 조금 손절하면서 좋은 자산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갈아타기 하려고 보태려고 내놓는 거예요. 이거예요. 기사 내용 다릅니다. 현실은 달라요. 거래가 다시 되니까 내놓는 거예요. 저 어제도 친구한테 전화 받았거든요. 어제 친구 전화할 때 뭐라고 하냐면 도저히 이 지금 하급지 갖고 있는 거 이거 팔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팔아서 그럼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글쎄 이거를 뭐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냐면 어떻게 조언해 줬냐면 장기 채권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시점이 지날 때마다 인플레이션한테 너는 먹힐 거다. 습격당할 거다. 차라리 이걸 매도하면서 조금 더 나은 단지로 바꿔라. 바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하급지고 더 이상 올라갈 잠재력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팔릴 수 있는 시점에 이거 작년 하반기로 가면은 안 팔려요. 낮게 깔아도 안 팔린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심리가 회복하고 거래가 회복되니까 어때요? 조금 싸게 내놓으면 팔릴 수 있다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물건을 내놓는 분들이 늘고 있다. 매도 물량이 늘고 있다. 반대로 전월세 물량은 감소 중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머투어님 갈아타고 싶은데 아직 원하는 가격이 안 팔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직 수요자의 온기가 퍼지지 않은 거예요. 않은 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거나
정말 지금 뭐 자본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금액을 낮게 깔아도 되신다면은 낮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항상 보면은 낮게 해도 했는데 안 팔려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작 보면은 시세보다 별 차이가 없어. 많이 안 낮춰요. 저는 뭐 호가 뭐 11억, 12억일 때 그냥 10억에 매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매도가 돼요, 여러분들. 예. 자, 남양주는요 지금 힘들어요. 예. 지금 산님 얘기하시는데 남양주 거 처분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올 하반기에 그 회복 에너지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양주는 더 이 구도심, 그러니까 남양주에서도 다산 말고 밑으로 내려온 그 구도심, 덕소나 이런 쪽 있죠. 평내 이런 쪽은 이 구축 에너지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요런 데는 지금 하락도 뭐 50% 나온 자리들이고 지금 투자 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다른 것들이 더 올라줘야 돼요. 다른 아파트들이 더 올라야 예, 마지막에 예, 다른 데가 너무 비싸서 수요자들이 들어가는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거나 좀 더 싸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지금 매물이 늘고 있어요.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게 한 달 전 데이터를 보면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 3,200건에서 3,500건, 10% 정도가 늘어났고요. 지금 이렇게 봐서 25개구잖아요. 보면 물건이 줄어든 데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없다고요. 다 플러스예요. 매물이 시장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금 매물이 올라온 수준이죠? 자, 22년 하락 직전만큼 매물이 수량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전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매물 자체로만 봤을 때는 사실 다시 전사진 보내드리면 자, 화력이 나오려면은 매물 수준이 예, 내려와 줘야 되죠. 근데 지금 화력 수준은 22년 근대 2020년부터 23년 중에 가장 매물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전골점을 돌파해주기 위해서는 매물 자체도 좀 줄어들어 줘야 되는데 매물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지금 상급지 회복했잖아요. 이 회복 수준이 많이 회복됐어요. 무슨 뭐 전고점이랑 얼마 차이 안 나는 단지들도 이제 있거든요. 예? 그러면 수요자들이 이거를 물고 이 이상으로 배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가 쉽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쉽지는 않을 거다. 이미 상급지는 한 사이클 돌았다고 전 봅니다. 얘네만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수요자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매물이 늘어나 있는 상황, 가격이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 예, 이거 한두 푼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꽤 올라왔습니다. 꽤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돌파해가지고 돌파 매매를 할 정도의 지금 시점이냐? 그러기에는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요. 주식도 마찬가지 불안정하고 계속 미국 금리 인상 시점 할 수 있는 시점마다 계속 주가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이 시점에 돌파 매매가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전 굉장히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매물 추이 보면 지금 매물이 22년 수준까지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전월세는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탄력점을 받지만 오히려 매매는 전고점을 돌파할 정도의 매물 그 추이로만 봤을 때 매물 추이로만 봤을 때는 이 전고점 돌파보다는 좀 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물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 매물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갈아타기 수요라는 거예요.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 지금 매물 하급지 던지고 중급지 던지고 거래가 지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상급지를 잡아야겠다. 근데 이게 계속 갈까요? 상급지 회복이 되면 될수록 포기합니다. 왜? 내가 필요한 돈이 상급지가 계속 도망가는데 내가 가진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이거 이상으로 도망가면은 포기합니다. 그럼 포기하면은 다시 상황이 바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매도 물량이 늘어난 이유. 자, 보유자들이, 기존 보유자들이 임차를 지금 안 놓으려고 해요. 임차를 안 놓고 이거를 매도하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왜 매도를 하려고 할까? 다른 자산, 아까 채권 얘기했죠. 제 친구 채권 얘기했고, 다른 자산이나 아니면 이 하락해 있는 지역 중에서 내가 가고 싶어했던 이 상급지로 관심을 둔다. 그리고 여기에 또 상당수가 지금 신축들은 에너지가 올라왔어요. 신축은 회복이 강하게 나왔다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요. 예, 물론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유명한 네임밸류 있는 데는 회복이 좀 강하게 나왔지만 그 외 지역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처분하고 돈을 보태가지고 이러한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두는 수요자가 지금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급지 정리를 원하는 수요자가 많아졌다,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위가 어디였죠? 1위가 강서구. 강서구였던 거죠. 자, 심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은 제가 보내버립니다. 심심하시면은 집안에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안일. 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자, 지금 매도하는 그 물량들이 겹치는 데가 있어요. 매도 물량이 겹치는 지역.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지에서도 올라왔지만 아직 거래가 안 됐고 싸게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미하다, 미지근하다, 이런 말씀을 한 데가 있어요. 자, 그런 자리들이 바로 지금 하급지예요. 하급지 가격이 이 상급지의 회복에 비해서는 너무 싸요. 지금 너무 쌉니다. 너무 싸요. 그래서 지금 상급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급지 중에서도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아파트니까 재건축 어딜까요? 지금 상계동 그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회복을 강하게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접근한다면은 이런 하급지 투자적으로 보더라도 싸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단지들이 있겠죠. 어쨌든 일부 단지들 하급지의 신축, 하급지 재건축, 하급지 재개발 이런 데가 가격정으로 봤을 때 투자는요, 여러분들, 투자는 상급지 사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겁니다. 수익을 많이 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 돈 대비 얼마나 벌 것이냐, 얼마나 벌었냐, 이게 투자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싼 게 뭐냐, 그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이 하급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리트는 조금 지나가면 발현될 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중급지 이상, 상급지 이상 이 보던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 중급지 정도만 봐도 뭐 왕십리나 뭐 왕십리 행당 일대 뭐 이런 데 10억 뭐 11억 이 정도 하잖아요, 가격대. 요런 데 보다가 대출하면은 뭐 3, 4억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실거주 아파트 계속 보다가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못 사요. 와, 나 이거 지금 내 돈으로 살 수 있는데, 나 여기 왕십리 여기 신당 여기 살 수 있는데, 이러다가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회복이 지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못 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야 되는 데는 어디예요? 결국에는 그보다 낮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 봐야 된다고요. 근데 낮은 자리도 이제 이 회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하급지의 사이클 돌아요, 여러분들. 돕니다. 경기 침체나 뭔가 뭐 거시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현되지 않는 한 아파트 자체만 지금 시장에 있는 요건, 현재까지의 요건만 보더라면 하급지가 도는 타이밍이 온다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하급지에 그나마 투자성이 높은, 투자 가치가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사이클이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미 회복이 된 상급지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미 상급지는 강한 회복과 어느 정도의 회복을
한 사이클 돌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말 싼 거는 뭘까요? 하급지예요. 하반기에는 상급지가 주춤하는 동안 갭 메우기가 벌어질 겁니다. 갭 메우기. 그리고 갭 메우기가 벌어질 때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갭 메우기를 할 때 전세가가 또 회복되는 게 같이 움직일 거예요. 전세가 회복하고 하급지의 움직임. 예. 왜냐? 아까 말했지만 이 하급지는 사이클 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급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회복이 몇 억이 나오는데도 하급지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싸게 내놨는데도 안 나가고. 근데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뒤에서 엉덩이를 찌르는 게 뭐냐면 전세가의 회복입니다. 아까 말한 것과 이제 겹쳐요. 자, 전세가가 회복이 되면서 하급지는 갭 메우기를 시작할 겁니다. 예, 패턴이 이거예요. 상급지 움직이고 전세가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하급지가 전세가가 낮아지니까 그리고 정말 싼 가격을 바탕으로 갭 메우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은 어떤 궁금증이다? 그러면 상급지 주춤한다고 하시는데 얘가 다시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더 나는 상급지 사고 싶은데 주춤한다고 하면 사기 싫잖아요. 그럼 상급지는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일단은 단기적인 움직임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상급지가 강하게 전고점을 뚫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시 사이클을 돌릴 힘이 필요해요. 세상에 어떤 물건도 아무 힘을 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야지 움직인단 말이에요.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역치라고 하죠. 움직일 때까지 힘을 가해줘야 돼요. 그 역치값만 대입하면 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12월, 1월 이 바닥을 겪고 올렸던 주요 동력이 뭡니까? 예, 일단 물건도 적었고, 두 번째로 금리가, 시장 금리가 내려왔죠. 기준금리와는 반대로. 그리고 대출 규제 풀어줬죠. 15억 초과 대출 대개,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거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강남 3구랑 용산을 빼고는 비규제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합치가 되면서 엉덩이에 힘을 가했어요. 상급지 엉덩이에. 그래서 수요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격도 마침 싸고. 예.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면서 역치값으로 작용을 해서 시장을 움직인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다시 이 사이클 돌고 시장이 움직이려면 추가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추가 동력은 전 뭐니 해도 제일 손쉬운 거, 민주당하고 그 협의가 필요 없는 거, 강남 3구랑 용산 규제지역 해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고점 뚫을 거예요. 뚫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 미국의 경기 침체 뭐 이런 거, 대외적인 거, 거시적인 거, 이러한 변수들 빼고 지금 시장에 있는 요건만 했을 때, 그럴 때 다시 시장을 돌릴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상반기는 좀 주춤할 거예요. 모멘텀이 다 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 수요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회복세를 노리고 들어갔던 수요자들은 이미 거래를 다 끝냈고, 예, 이 장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지속될 거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미 그 하락을 맞아서 상급지의 가격이 내려와 주면서, 원래 우리가 PIR이라고 하거든요. PIR 지수. 집을 살 때 몇 년 걸리냐. 이게 지금 뭐 18년까지 갔다가 이게 우리가 12월 1월 갔을 때 10년까지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구매력이 높아진 거예요. 대출을 우리가 쓰면 집값이 올라갈 때 도움이 되는 게 구매력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20억짜리 집을 살 때 20억이 없어도 10억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구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무이자 상품 몇 개월 할부 다 구매력을 올려서 여러분 소비를 끌어내는 행위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구매력이 아직 높은 상품이 뭐냐? 예?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아직 안 나온 이 하급지, 그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밸류가 있는 종목들, 부동산들, 그게 하반기에 갭 메우기의 주역들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실수요자라기보다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시점은 여러분들이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취득세 중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시장 들어갈 때 취득세 중과 들어가면은 지금 2주택 이상 넘어가면은 무조건 8%, 12% 때려 맞잖아요. 이거 작은 금액 아닙니다. 10억짜리 사면은 뭐 그러니까 8, 9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니 8억짜리, 10억짜리 사는데 10%가 더 늘어난다고요. 투자 금액이. 만약에 이거 전세 끼고 산다고 쳐요. 전세가 뭐 예를 들어서 전세가를 높은 강북에 샀어. 그럼 4억 들어가. 그러면은 이 4억 투자를 해도 되는 것들이 5억 투자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비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메리트가 없다고 수익률이 낮아진다니까요. 그 1억이 늘어나면서 내 수익률이 갉아먹습니다. 취등록세가. 취등록세가 아유 뭐 8% 그거 어차피 돌려받는 금액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돌려받는 건 반려받는 거고 수익률하고 연계가 돼요. 이게 내 자본금 투여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억이라는 게 내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수요 장세잖아요. 실수요 장세는 왜 실수요 장세일까 생각해 보세요. 투자 수요들한테 메리트가 없으니까 실수요 장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은 메리트가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지금 신축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신축 보실 필요 없고 아파트 메리트 없어요. 전세가율도 40%. 내 돈이 60%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10억 투자해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 투자하는데 내 돈이 6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1억 남으면 이게 수익률 20%도 안 돼요. 이거 2억 올라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존버해야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할 거고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난 어떤 전략으로서 접근할 건지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투자하는 게 미래 가치를 대비했을 때 나중에 5년 뒤, 10년 뒤를 대비했을 때 과연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몇 퍼센트 될까? 시뮬레이션은 그려보자는 얘기죠.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일 싼 혹은 제일 투자금을 적게 들이는 싸거나 적게 들이는 그 부동산이 답이라는 겁니다. 무엇일까? 요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2번, 3번. 항상 이 계약서 쓰기 전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는지 아닌지. 그냥 이 아파트 입지나 그 브랜드나 여기에만 혹해가지고 사는 게 아닌지 그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